시청자 비평 플러스에서 YTN을 들여다봅니다. 주요 기업과 금융회사를 겨냥한 해킹이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요. 관련 소식을 YTN은 어떻게 전했는지 뉴스 리뷰와이에서 살펴봅니다. 화면 너머의 목소리까지 듣고 답해드립니다. 시청자 톡톡Y로 도착한 의견들 함께 들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경철입니다. 요즘 선선해진 날씨에 여행 계획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또 추석도 코앞이라 지난주에는 곳곳에서 이른 성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풀숲이나 산에서 오랜 시간 활동할 경우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쯔쯔 가무시증 같은 감염병에 걸리기 쉽기 때문인데요. 고열과 피로감, 또 피부 발진 증상 외에도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의 경우 치명률도 높은 만큼 야외로 나갈 땐 긴 소매옷, 또 긴 바지 꼭 입으시고요. 풀밭 위에 앉거나 눕지도 말고 기피제를 사용해서 예방에 꼭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뉴스 리뷰와이 먼저 시작합니다. 네, 오늘 뉴스 리뷰와의 시간 YTN이 전한 통신사, 카드사 해킹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반유미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최재민 해설위원입니다. 최근 금융통신 전반의 보안 체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관련해서 YTN 보도가 어땠는지 살펴주신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KT 소액결제 피해와 롯데카드 서버 해킹 사건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금융 보안 사고였습니다. 실제 롯데카드 해킹 사태는 9월 2일부터 여러 보도를 통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롯데카드가 처음 해킹의 흔적을 확인한 최초 인지 시점은 지난 31일 정오쯤입니다. 다음 날 금감원 신고까지 신속하게 마쳤지만 이미 내부 정보가 유출되고 열흘 하고도 일주일 더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최초 해킹 시도가 이뤄진 건 지난달 14일 저녁 7시 21분쯤이었습니다. 유출된 내부 정보만 1.7GB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가운데는 고객 결제 관련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롯데카드도 금감원에 제출한 향후 계획으로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고객에게 비밀번호 변경 등을 안내하겠다면서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조 대표는 이번 사태가 회사의 보안 관리 미흡에서 비롯됐으며 고객의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에 외부 해킹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사주했습니다. 이후 9월 17일 대국민 사과가 예고된 이후 9월 18일 기업 대표의 공식 발표가 실시간으로 중계되면서 피해 규모와 그 사건의 경과가 본격적으로 드러났는데요. 현장 영상 생중계와 속보 자막으로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롯데카드가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저희 회사의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크나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롯데카드를 아껴주시는 고객 여러분, 그리고 유관기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새로운 뉴스로 인식되기 어렵고 대중의 경각심도 무뎌지는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업 대표의 사과 생중계는 사안의 심각성을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정확한 정보로 불안을 줄이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와 같은 대응 방법을 함께 전해 언론의 공적 역할을 더욱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 KT 소액결제 사태 배경을 짚고 또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시청자 입장에서 사건의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돕는 언론 과제를 잘 수행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자, 이번 보도 좀 어떻게 보셨나요? KT 소액결제 피해 사건은 지난 9월 4일 YTN 온라인 뉴스 나도 모르게 새벽에 광명서 무더기 소액결제 피해 발생에서 처음 보도됐습니다. 8월 27일부터 31일 새벽 시간대 특정 지역 주민들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 상품권 구매와 교통카드 충전 등의 결제가 동시에 발생했다고 전했는데요. 또 언론 보도 이후 유사 피해 사례가 잇따라 신고되면서 경찰도 이번 사건을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지는 보도에서는 해커들이 불법 초소형 기지국, 이른바 펨토셀을 활용했다는 그 가능성을 전했는데요. KT는 무단 소액 결제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 과정에서 피해 고객 휴대전화가 수상한 기지국으로 연결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무단 소액 결제 범행에 사용된 초소형 기지국은 펨토셀로 불리는 기기로 추정됩니다. 반경 10m 통신을 제공하는 가정용 초소형 기지국으로 데이터 통신량을 분산하거나 음영지역 해소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용자가 이 기지국이 설치된 지역으로 들어오면 자동으로 휴대전화가 접속되는데 이때 고유의 가입자 식별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가 탈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경 10m 내 휴대전화가 자동 접속되는 장치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탈취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고 그래픽 이미지를 통해서 시청자의 기술적 이해를 도왔습니다. 특히 수어 영상까지 추가돼서 다양한 시청자가 이번 사태를 고루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운 점이 돋보였습니다. 피해가 서울 서남권에 집중돼 있고 또 해커들이 불법 장비를 차량에 싣고 지역별로 이동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워드라이빙 수법을 제기한 보도도 있었습니다. KT 자체 조사 결과 해커들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 장비 2대를 이용한 거로 파악되는데 피해 발생 시간이 비슷한 점을 고려하면 하루에서 나흘꼴로 지역을 옮겨 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거로 추정됩니다. 이에 초소형 장비를 차량 트렁크 등에 싣고 움직이며 통신을 가로채는 이른바 워드라이빙 수법이 쓰였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사례가 없지만 가까운 일본과 필리핀에서는 피싱 범죄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하지만 일본과 필리핀에서 실제 피싱 범죄에 활용된 사례가 있다는 점을 덧붙여 범행의 위험성과 확산 가능성을 부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보도는 펨토셀, 워드라이빙 같은 낯선 범행 수법을 알리면서 이번 사태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수사 방향에 실질적 재현을 더해 언론의 공적 감시자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반복되는 기술적 설명이 일반 시청자에게는 다소 난해하게 다가올 수 있었던 만큼 생활 속 사례나 쉬운 비유를 곁들인 추가 해설이 보완된다면 시청자의 이해와 몰입도를 더욱 높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최근 보도들은 디지털 보안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술적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정작 세부 설명은 부족했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궁금할 수 있는 내 정보가 어느 정도 유출됐는지, 또 내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와 같은 생활 밀착형 해설이 더해진다면 시청자의 이해도를 더욱 높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후속 대담이나 시청자 눈높이에 맞춘 설명을 통해서 기술적 난해함을 해소하고 동시에 디지털 보안 리터러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도의 깊이를 확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굵직한 해킹 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요즘입니다. 어쩌면 이 첨단 사회에 예고된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미리 알리는 보도, 또 이런 사고가 있기 전부터 보안 점검을 강조하는 보도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데, 자, 이 부분 취재부서에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금융권과 이동통신사에서 대형 해킹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의 보도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조사 결과가 이제 무엇인지에 이제 발생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한 게 이제 사실이고요. 최근 증시와 이제 관세, 물가, 집값 문제 같은 다뤄야 할 경제, 산업 분야 이슈가 이제 워낙 이제 많다 보니까 보안 점검 필요성에 대한 보도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예. 이러한 보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깊이 이제 공감을 하고요. 개인이 이제 자신의 정보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걸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기업들은 어떻게 이제 보안을 강화해야 하는지 관련 내용들을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YTN의 강점을 활용해서 보안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이제 스튜디오에 출연시키고 길고 심도 있게 관련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피해 대응 방안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시의성 있게 좀 전달돼야 하는 부분이 중요할 텐데 이용자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과 안내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좀 잘 보도가 됐습니까? 네,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시청자들의 빠른 대응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 이어지는 보도에서는 KT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토대로 고객 보호 조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또 다른 단신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피해 대응 요령에 관한 소개였습니다. KT는 어제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이용자 휴대전화에서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례가 일어나 고객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소액결제 사고와 유사한 피해가 의심될 경우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 또는 전용 앱을 통해 소액결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또 휴대전화 결제 이용 한도를 축소하거나 전담 고객센터에 전화해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핵심 메시지를 담은 보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이 시청자의 일상과 직결된 만큼 단순한 전달보다는 이용자 관점에서 더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했습니다. 피해 확인과 신고 절차를 단계적으로 안내하거나 Q&A 형식의 앵커 리포트로 재구성했다면 시청자가 실제로 따라하며 대응할 수 있는 효과를 높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언론이 디지털 보안 리터러시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그 실천적 차원을 강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시청자가 스스로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언론의 길잡이 역할에 대한 고민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이번 통신사, 카드사 해킹과 관련해서 이어진 보도를 통해서 사태의 책임 주체별로 구체적인 변화와 약속을 끌어낸 점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 공적 감시자로서 언론의 역할을 잘 해냈다고 보시는지 그 보도 내용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사태 보도에서 YTN의 역할이 더욱 두드러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취재를 통해 각 책임 주체로부터 구체적인 행동 변화와 약속을 끌어낸 것인데요. 피해 사례 공개와 정부, 업계에 대한 비판 보도를 통해서 정부와 KT로부터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27일 새벽 KT 알뜰폰 이용자 A씨의 휴대전화에서 소액결제 4건이 잇따라 이뤄졌습니다. 뒤늦게 뉴스로 피해 사실을 안 A씨는 경찰 신고를 마치고 통신사에도 조치를 요구했지만 황당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비슷한 시각 돈이 빠져나갔는데도 4건 가운데 2건은 해킹 피해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뜰폰 이용자까지 다 해결해 준다고 분명히 확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다음날 바로 결제가 돼버렸을 때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해당 알뜰폰 업체는 처리 순서가 밀린 것이라고 해명했고 KT도 고객 부담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피해자들은 답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 발생 때는 정부와 기업 모두 책임을 약속하지만 이러한 약속이 실제로 얼마나 이행되는지를 끝까지 감시하는 것도 언론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지난 SKT 유심 해킹 사태 이후 YTN은 SK텔레콤이 어떤 약속을 지키고 또 어떤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지 추적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4월 해킹 사태 이후 SK텔레콤은 정부 방침에 따라 결국 가입자들의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면제 기간은 발표 이후 열흘로 한정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약금 면제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라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SK텔레콤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회신 기한까지 아무 의견도 내지 않으면서 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에 부과한 과징금은 1,347억 9,100만 원, 그리고 과태료 960만 원입니다. 인터넷망과 내부망 사이 접근 통제는 허술했고 서버 계정 정보는 암호화 없이 저장됐습니다. 특히 유심 복지에 사용될 수 있는 유심 인증키를 평문으로 저장해 해커에게 고스란히 노출했습니다. 지난 2016년에 이미 보안 취약점이 알려진 운영 체계를 사용하면서도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도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SKT 사태 보도 이후 단발성 이슈로 끝내지 않고 기업의 책임 이행 여부와 보안인식 개선을 촉구하는 과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언론이 사태 이후의 과정도 지속적으로 추적함으로써 소비자가 기업의 태도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입니다.
이번 KT 롯데카드 사태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요. 수사 결과뿐 아니라 기업이 약속한 책임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는지,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이 어떤 성과를 내는지도 후속 보도를 통해서 꾸준히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잇따른 통신사, 카드사 해킹 사태가 국민 생활 전반에 큰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안감을 느끼신 분들 참 많으셨을 텐데요. 앞으로 기업과 당국이 얼마나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는지, 또 제도적 보완책이 어떻게 마련되는지를 꼼꼼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사회 전반의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논의와 기업들의 대응 전략도 끝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시청자의 알 권리와 보도 가치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자, 평가원님,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보도, 어떤 보도가 있었습니까? 네, 저는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 피해 확산 사례를 전한 김희영 기자의 보도를 골라보았습니다. 예. KT 소액결제 피해는 초기 알려진 지역을 넘어서 서울 서초, 동작, 경기 고양시에서도 추가로 확인되고 있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범위와 그 규모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반복적으로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범행 수법은 점점 더 교묘해지면서 정작 대중의 관심은 멀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피해자 사례를 통해서 관심과 경각심을 높이는 일은 더욱 중요할 텐데요. 하지만 실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심리적 부담이나 추가 피해 우려 때문에 언론 인터뷰에 나서기가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번 보도는 피해자가 직접 겪은 금전적 피해를 전하면서 기업의 안일한 대응이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는 점을 짚어서 보여주었고, 또 KT가 약속한 조치와 실제 대응의 차이까지 있다는 점을 담아내며 기업의 태도를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이번 보도를 통해 피해자 목소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는데요. 피해자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또 이후 어떤 계획으로 취재를 이어갈 것인지 취재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본다면 보도의 무게와 의미를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드러나야만 그 사건의 실체와 심각성이 확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보도는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김희영 기자를 통해서 그동안의 취재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동료 기자들이랑 이렇게 좀 나눠서 그 당시에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피해들이 몰린다고 했었으니까 광명 쪽 아파트 단지 한 3군데 정도 가가지고 그냥 주민분들이나 상인분들 통해가지고 약간 탐문하듯이 피해자분들 알고 계시냐, 아시면 좀 연락 좀 부탁드린다 해서 그런 식으로 좀 섭외를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이게 저희가 제보자가 계시고 연락을 미리 드린 상황에서 간 게 아니다 보니까 실제 피해를 입은 분을 찾는 데까지도 일단 거의 뭐 반나절 이상 걸릴 때도 많았고, 그리고 실제 만났다고 하더라도 뭐 음성 변조나 익명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이제 그런 피해 사실들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았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섭외에 난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경찰 수사가 2갈래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가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라고 실제 피해자분들 계시는 그 사건이고, 얼마 전에 이제 피의자 2명 검거됐었고 이제 송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불법 기지국 장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을 했고 범행이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 또 소액결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도 아직 밝혀진 게 없어서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고, 두 번째가 최근에 알려진 KT가 지난주에 정부에 서버 침해 정황 신고를 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가지고도 경찰이 내사에 착수를 했다 보니까 뭐 유출된 개인정보 종류나 뭐 규모가 어떤 건지 이런 것도 계속 살펴봐야 되고, 사실 이 2가지의 가장 중점인 건 이게 연관이 돼 있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계속 취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